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우선 방송 전에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송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재해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일어난 인재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만날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입니다. 대한하천학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참사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박창근 교수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차 아니죠? 네, 지금 수해 피해 현장 조사 때문에, 예. 그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강 제방이 무너진 논산에 간다면서요? 제 논산에다가 오송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선 오늘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신지요? 네, 금강 제방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예. 이게 원류가 돼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예. 아마도 제방 관리 부실, 예. 아마 저는 파이팅 현상 때문에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논산천 또 일부가 또 무너져가지고 예, 그렇죠. 많은 피해가 입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붕괴됐는지, 다음에 이제 오송에 국민적 관심사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지금 말도 비참한 상황인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후진국적인 참사인데, 예. 이런 참사 현장에 한번 가서, 예. 대략급 재원인 이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미호천, 임시 제방이 예. 어떻게 무너졌는지. 네. 오마이뉴스에도 이 제방이 붕괴된 지점에 사진을 좀 내보냈는데, 현장에 아무래도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거의 현장파신데, 그것으로도 그 사진만으로도 그 원인을 대략 추정할 수 있지 않나요? 대략은 추정하는데. 아까 이제 그 파이핑 현상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파이핑 현상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파이핑 현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방 속에 물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물길이 생기겠죠. 조그만 구멍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파이핑 현상이라는 것은 제방을 가로질러서 물길이 생겨요. 물길이 생기면은 그 물길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방이 무너지는 거죠. 그 물길이라 하면은 이제 구멍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반대쪽으로 그 구멍이 통과하는 물길이 좀 생기게 되면은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제방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합천보 낙동강이죠. 합천보 직상류 지점에서도 파이팅 현상에 의해 가지고 낙동강 본 제방이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들은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방을 가로질러서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그 가구가 있으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틈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 사이로 물이 나오면서 물길이 커지면서 제방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가 생각나는데 홍수 예방한다면서 4대강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 금강 제방이 이제 붕괴가 됐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이 파이핑 현상 때문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했어야죠. 예? 제대로 했어야죠. 다시 해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단 그때 4대강 사업 구간은 97% 이상 하천 정비가 끝났어요. 하천 정비 사업하기,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하기 전에 97% 정도가 정비가 끝난 상태였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몇십 배 더 많은 지방하천은 50% 정도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얘기하기를 기닉빈 부익부 정책이다.
안전한 데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안전하지 않은 데를 안전하게 하는 게 정책의 방향이다. 예, 예, 예. 그래서 4대강, 홍수에도 안전했던 4대강 대신에 예, 예.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 홍수 예방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라는 게 그때 우리들의 시장이었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 네. 4대강 사업을 했는데 금강 제방이 붕괴됐는데 결국은 그 관리를 제대로 지금까지 그 파이핑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부실이 상당히 크겠네요. 그 이유 중에는. 그렇죠. 예, 저기 2020년 8월 달에 합천보 상류 낙동강 제방 붕괴도 예, 예. 하천 제방 관리, 예, 예. 하천 관리가 부실한 거고, 여하튼 간에 금강에서도 금강에 물이 넘어서 원료를 해서 제방이 붕괴됐다 그러면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은 또 원료는 안 되고 붕괴됐다 예, 그러면은 보니까 사진 보니까 원료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제방 관리 부실이고 이것은 결국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진짜 그 관리해야 될 것을 놓치고 쓸데없는 예, 예. 빵 파는 예, 예. 그런 사업만 잔뜩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 그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 현장도 이제 가신다고 했는데 그 참사 현장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경고 시스템,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그 위험 지역 통제는 기본 원칙이다 라면서 이제 재난 대응 원칙을 이제 강조했는데,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재발 그렇습니다. 방지를 위해서. 네. 미우강 제방이 이번에 붕괴된 거잖아요.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차도로 덮친 건데 그 그렇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예. 거기가 미호천교의 교량이 4차선 도로인데 6차선으로 확대를 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6차선으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그러면 제방을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넓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방을 손을 대고 임시로 모래 제방을 쌓아놨던 것 같아요. 현장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직 갈 건데. 그래서 내가 샀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취약해지겠죠. 모래 제방이면 그냥 거의 그 모래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이핑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료가 되면 그냥 쉽게 내려가거든요, 모래들은. 그렇겠죠.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끔 한 것도 문제죠. 그 행복청이 건설했다면서요? 예, 더 큰 문제는 예. 우리나라의 법정 홍수기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3개월. 그래서 홍수 기간. 예. 그러니까 홍수기에는 하천에서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천 제방은. 하천 제방은 여기 손을 안 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하천 제방 공사를 하더라도, 하더라도 6월 21일 같으면 장마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원상대로, 계량대로 완료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8월 말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온전히 지금 장마 때 노출되고, 그다음에 태풍도 올 수도 있고, 8월 달에 우리나라는 한 2개 정도 태풍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서 통째로 그냥 물 위험에 노출시킨 거죠. 그럼 이것을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환경부가 관리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천 관리는 지금 환경부로 이관이 다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행정 지도입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장마기 전에 2월 21일 전까지는 어떤 행정기관에 완료시켜라 라고 사전에 다 했어야 될 사항들이었죠. 이것을 놓친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이 부분 전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재난 대응 시스템이 완전 붕괴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귀국하시면서 재난이 발생하면은 좀 과하게 대응하라는 그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리투아니아, 폴란드 가시기 전에 장마 비 온다 할 때 그때 그 말씀하고 가셔야지.
지금 그 이 박창근 교수님이 그 기차로 이동 중에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약간 좀 그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4대강 사업 추진할 때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그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천이나 산간지방부터 정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이 금강 제방 뚝이 이제 그 붕괴되는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뭐 이러한 그 이 홍수가 그 대부분 그 산사태라든지 지천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예예. 산사태거든요. 예예. 그 제가 산사태 대응 시스템을 보니까 예예.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예예. 산사태 그 위험지구를 고시를 했던데 통을 예예.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예. 뭐 그 충청남도 일원, 예, 예예. 다시 해서 뭐 충청남도 무슨 군 통째로 그냥 뚝뚝 다 했더라고요. 아, 예예. 이거는 아니거든요. 다시 해서 예. 그와 같은 재난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예예. 일선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죠. 뭐 할 수가 없죠. 어디부터 그렇죠. 뭘 할지 모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산사태에 관련돼서 가장 그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부분은 예예. 지금 장마가 와가지고 한 2, 3일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예예. 그 흙 속에 물이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보통 지반이 우리가 약화돼 있겠죠, 지금. 예, 그 왜 약화되는 거 하니까 보통 때는 토압, 흙의 압력만 작용하겠죠. 예예. 그런데 물이 보통 우리가 흙 속에는 15%에서 20% 정도 공간이 있어요. 아, 예예. 그 속에 이제 물이 차게 되는 거죠. 아. 물이 차면 수압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압이 없을 때는 안전하더라도 물이 차가지고 수압이 발생하면은 산사태가 무너져 발생할 내리는 거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아. 2, 3일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사태는 전국적으로 발생 가능하다. 이 말은 맞아요. 예예. 그래서 짜자고요. 구체적인 그 산사태 날 그렇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뭐 이런 곳을 정확히 집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거 근데 산사태를 책임지고 있다는 예예. 부처에서도 그와 같은 대응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산사태는 발생하면은 사람 인명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예. 산사태 발생 가능한 마을 단위로 예예. 어떤 형편지 간에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 조직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산사태가 발생하는 가능 지역들이 많아요. 예예. 제가 한참 지적했던 것은 경사가 급한데, 예예. 그다음에 돌산이 아니고 흑산. 그래야 산사태가 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물길이 발생하는데, 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역 밑에 예예. 인가가 있다든지, 예예. 펜션이 있다든지 이런 예. 경우에는 위험하다. 예예. 그래서 그런 데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권고사항이거든요. 재난 문자만 보내고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참사에 근데 나온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사태와 관련된 그 행정을 보면은 그냥 그림 또 해놔놓고 문자만 냈다 보내고 끝 그래버리거든요. 이거는 참나. 말 그대로 참 무책임한 행정이죠. 이번에 그 장마가 뭐 지금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나면 또 본격적으로 낙동강 등에서는 좀 녹조가 생길 것으로 이제 그 보이는데요. 낙동강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죠? 뭐 설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올 여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사실 장마 오기 전에도 녹조가 창궐해가지고 좀 예. 심각한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우리가 그 비가 오면은 녹조는 지금 비가 오게 되면 일차량도 줄어들고 예예. 물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녹조가 좀 자자 조금 줄어들 겁니다. 오염 물질도 이제 쓸어 내려가고. 예. 근데 곧 장마가 끝나면은 저 불볕더위가 바로 될 건데 예예. 불볕더위가 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예예.
녹조가 또 시퍼렇게 낙동강을 덮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2020년 예, 예. 때는 장마 기간이 54일이었잖아요. 그죠? 예, 예, 참 그렇죠. 길었죠. 예, 예. 장마 끝나자마자 바로 녹조가 청구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래 될 것으로 올해도 뭐 비슷한 예, 상황일 것이다라는 예, 거죠. 예견됩니다. 아, 사실 이 녹조가 지금 계속 더 심하게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하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더? 그렇습니다. 음, 그 이유는 예, 예. 우리가 정부가 그 수질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렇게 뭐 투자 하면은 많이 하죠. 예, 녹조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예. 문제는 녹조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아, 그것은 물을 보에 의해서 물이 가두어지니까 예, 예. 이제는 오염 물질들이 가라앉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낙동강의 보상류 지역에 보면은 많이 쌓인 데가 예, 예. 2m까지 쌓였어요. 그 그 이 오염 물질들이. 오염물질들이 2m나 예, 깊이가 예, 2m나 깊이가. 쌓였다고요? 네네.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보면은 예, 예. 시궁창 냄새가 있네. 아, 유기물이라는 뜻이고 유기물이 썩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녹조로 이제 창궐할 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하, 참.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녹조에 영양분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환경부도 그 뭐 녹조 창궐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이 경각심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다 지금 내긴 하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죠. 보호 수문을 계속 닫아두겠다는 거예요. 예. 사실 숨만 열어둬도 상당히 녹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텐데 그 수문을 굳이 그냥 고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은 예, 예. 환경부 정책, 환경부가 녹조 또는 사대강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예, 예. 움직일 수 없는, 예, 예. 어길 수 없는 하나의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보수문 개방은 불가다. 참 거의 뭐 예, 금치거처럼 수문 개방은 예, 금치거가 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어? 보철거는 말도 할 것도 없고, 예, 예, 왜냐하니까 보수문을 열면은 예. 장창 수질 개선되는 게 영산강에서 건강에서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산강 건강에서 95% 이상 녹조가 사라졌거든요. 녹조도 저를, 사라지고 예, 멸종의 기종이라든지 흰수마자니 뭐 이런 그 아주 그 네. 사라졌던 멸종의 음. 기종들이 다시 그 찾아오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보에 의해서 쌓여져 있던 아까 오염 예, 예, 물질들이 예. 수문을 여니까 물 흐름이 생기니까 맞아요. 쉽게 내려가죠. 쉽게 내려서 그러니까 모래톱이 드러나고. 모래톱이 드러나는 거죠. 아, 이런 그렇군요. 것들도 낙동강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실질적으로 저는 약간 보이기도 했었어요. 음, 이런 것을 보이게 되면은 예. 결국은 또 보철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 윤석열 정부가 그 4대강 사업 계속 예찬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도 전에 예, 무효화, 과거 예. 정권의 그 4대강 제재나 사업 무효화를 선언했고 지금 뭐 감사,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때 하나 예를 들면은 예,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이러면서 예, 예. 그 수많은 국화가세했던 전문가들에 예, 예. 그렇죠.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뭐, 조금 낮아 보이잖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 연구비 또 얼마 많이 받아갔습니까? 예. 내가 아는 전문가 한 분은 뭐 200억도 받아가고, 뭐 그렇죠. 몇십억은 기보이고. 그렇죠. 근데 예. 우리는 사대강 반대했다가 연구비 10원짜리 하나도 안 했고. 그렇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로 다 찍혔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분들 고소고발 조치 안 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사대강 조사평가위에 관여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 희생이에요. 연구비 안 받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을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고소 고발
조치하고 하는 것은 정부의 품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다시 해서 예, 예.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옳고 그르고.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렇죠. 스스로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강 조사평가위에 관여했던 전문가들, 예, 예. 이 만약에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예, 예.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을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세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떻게 다시 학문의 자유가 예, 예. 복화가시하더라도 또 그것도 학문의 자유 일부를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지금의 이러한 그 정부의 강압적인 그 전 정권에 했던 일들을 지우는 뭐 이러한 그 상황이 사실 그 제일 주도하고 있는 게 그 윤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은 오로지 본인의 판단만이 최고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고 예, 예. 그리고 그걸 어떤 일관된 본인만의 어떤 방침대로 나아가는 것은 예, 예. 우리 사회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리 사회가 너무 경직돼 가지 않겠느냐. 예, 예.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옳든 그러든 찬반 양론이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적 자정작용에 의해서 또 걸러지고 예, 예.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어떤 소통의 장을 몽졸이 뭉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보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이런 그게 어떤, 이제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예, 딱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죠? 예. 이번에 그 조만간에 그 4대강 제재나 사업에 대한 감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예상하시는지요? 이것도 뭐 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감사원이 헌법적으로 보면은 독립기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시할 수 없어요. 예, 근데, 그렇죠.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은 감사원이, 예, 거기도 그 양심적인 감사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세월이 지나면은 예, 예. 감사원의 하나의 크다는 오점으로 남을 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감사 결과는 뻔하겠죠.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그리고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예, 예. 금강과 영산강의 보호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다. 아마 COD 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공주보는 당초 철거인데, 예, 예. 아니다. 세종보가 철거죠. 세종보는 예. 철거죠. 공주보는 개량만 두고, 예, 예. 그다음에 백제보는 수련문 개방하는 게 그렇죠. 보고, 예. 영산강에서는 죽산보는 철거고, 그렇죠. 성천보는 수문 개방인데, 예. 아마 이게 원천무효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면은 이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4대강 그 보호 처리 방안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과학적이라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뭐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뭐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검증한 적이 없는데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정치적 결정부터 정략적 결정부터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과학적인 게 아니고 정략적인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이름을, 예, 예. 그 이름에 먹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서기는, 뭡니까,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 예, 예. 읽기는 과학적 판단. 그렇죠. 이렇게밖에 안 네,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 다시 툭 깔아놓고, 예, 예. 이 정부의, 기조는 예. 보철거 불가다. 녹조가 생기는 말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간다. 예.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 예. 그래, 맞다. 화끈하게 잘하네. 이런 게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완전히- 정치적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실제로 정치적 그렇죠. 책임, 정치적인 결정을 해놓고, 정치적 책임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딱 포장해가지고, 딱 피해 나가겠다라는, 내가 볼 때는 아주 무책임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이번에 합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 핵 예. 오염수라 그러죠. 이것도 예, 예. 보면은, 예.
그게 그때 과학이 있던가요?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그 이 윤석열 정부의 그 홍수 예방을 위한 네, 네, 하천 관리에 대해서 뭐 음. 조언하실 게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서 정리 말씀 함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지금 홍수와 산사태 대응에 대해서 예, 예.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후진국적인 재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예. 공무원도 겁주지 마십시오. 아, 지금 아니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왜 그 일선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탓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그래, 수사부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래 되면은 예.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합니다. 예. 그리고 큰 소나기는 피해보자입니다. 내라도 일 안 그렇죠. 하겠어요. 하면은 잘못하면 수사 대상이고 잘못하면 뭐 엉망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곧 또 비음에 올 거잖아요. 예, 예, 예. 인명 피해가 없는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 아, 산사태 예, 예. 지금은 이제 산사태가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그런 마을에 예. 대해서는 특별히 음. 공무원들이 깨끔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이거 공무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이러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겁주고 니 잘못하면 뭐 수사한다 뭐 이러면은 공무원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 예.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 예. 후진국에서는 인재를 예, 예. 천재로 바꿔버립니다.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으로 만들어진 재난인데 예, 예. 이것을 천재, 하늘이 음. 만드는 재난이다. 아, 다시 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는 예, 예. 인재를 천재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예, 비록 그것이 천재라도 예, 예.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재난이라도 예, 예. 그 속에서 사람 잘못이 뭐가 있을 것인가, 기재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아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같은 행정 조직도 개편하고 라는 게 예. 선진 행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 예. 우리가 천재로 돌리면은 제일 편하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아, 비록 천재 요소가 있더라도 인재를 찾아서 앞으로는 그런 재난이 예.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죠. 줄이는 어떤 그런 행정을 예. 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아, 이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박장구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뭐 더 여쭤볼 말씀이 많은데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조사 활동 조심히 좀 건강 챙겨가면서 해주세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150만, 계세요. 예, 네, 그래요. 150만 초과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오마이뉴스는 그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해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13년 동안 취재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도 개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또 박창근 교수와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